같은 공사라도 자본적 지출 항목을 잘 챙기고 증빙을 깔끔하게 준비한 사람은 양도세를 수백 또는 수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You build.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테리어 공사비가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다 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돈 아깝잖아요. 우리가 세금만큼 내기 아까운 게 참 없는데 물론 뭐 많이 벌면 많이 내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인테리어 공사비가 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하면 증빙으로 인정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세금 용어 중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이나 주택의 자산 가치를 올려주는 공사, 예를 들면 공간을 확장하거나 고정된 시설물들을 새로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명이 길어지는 공사인데요. 반대로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도배나 장판, 페인트처럼 그냥 겉보기 좋게 유지 보수하는 형태의 공사를 말하는데 요건 세금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갈리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인테리어 공사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예규나 실무 상담 사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이건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항목인데요. 방이나 거실을 확장하면서 벽을 허물고 바닥 난방을 새로 깐다든지 하는 공사는 주택 내부 공간을 넓히고 주택의 가치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요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거죠. 물론 확장한 공사비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를 추가적으로 뭐 도배를 한다거나 장판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청구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샤시 교체인데요. 샤시 전체를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한 경우가 해당되는 건데 특히 외벽을 이루는 창호는 전면 교체하면 집의 에너지 효율이나 내구성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보고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닥 난방, 보일러 교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온돌 난방을 전체적으로 시공한다든지 옛날에 보면 우리 공간이나 PV 배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난방을 전체적으로 재시공한다든지 노 보일러를 새로 설치해서 집 전체의 난방 효율을 올렸다면 이런 부분들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수리만 했다? 이건 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교체와 수리는 세법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즘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다 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던 구축 아파트나 주택에서 중간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면서 설치했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고정식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구조이면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됩니다. 단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는 벽걸이 에어컨은 안 됩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빌트인 가전인데요. 가구에 매입되어 있는 쿡탑, 오븐, 식기세척기와 같은 붙어있는 형태의 고정 가전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단 일반 가전처럼 빼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탈부착이 어렵고 건물의 효용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방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5개 항목은 자본적 지출로 인해서 세금 공제가 되는 항목인데 지금부터는 인정이 안 되는 항목에 대한 것도 간단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국세청 상담이나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안 된다고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배, 장판, 벽지, 아트월 이런 것들 일단 안 되고요. 일반 붙박이장 설치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독립형 가전, 조명 교체, 욕실 쪽에서 전기나 도기 수전 액세서리 이런 거 단순 교체에 해당하는 것들은 집을 고치는 정도지 가치 상승이나 내용 연수의 증가로 안 보기 때문에 세금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그냥 관리 비용으로만 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욕실 리모델링 전체 공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포함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아예 뭐 그냥 다 뜯어내고 방수 새로 다 하고 큰 타일 붙이고 수전도 매입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지역에 따라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일단 신청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인정되는 공사라도 증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세청과 세무 사례를 보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카드 용수증 이런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데요. 2018년 이후에는 세무서에 따라서 송금 내역만 있어도 인정하는 분위기의 지역도 있지만 견적서나 간이 영수증만 있는 경우는 거의 다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내역서에서 별도로 분리를 해놓고 이체를 할 때도 따로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인테리어를 수천, 많게는 억 단위 이상의 공사를 하고도 세금공제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은 공사비를 2번 내는 꼴이라고 봐도 됩니다. 반대로 같은 공사라도 자본적 지출 항목을 잘 챙기고 증빙을 깔끔하게 준비한 사람은 양도세를 수백 또는 수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합시다. 첫째,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 자본적 지출 항목만 인정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항목도 증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경혁 대표였습니다.